네,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펴보세요. 네, 여기죠?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다. 그리고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사는 이렇게 왕조별로, 나라별로 쭉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가로로 치고 하 배웠죠? 그리고 상나라. 상나라의 다른 이름은 은나라였죠. 그리고 상나라의 유명한 문자가 있었죠. 무슨 문자? 그렇지, 갑골 문자. 한자의 기원이고, 그 다음 나라는 그렇죠, 주나라였죠. 근데 주나라는 땅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무슨 제? 즉 봉건제. 근데 주나라의 봉건제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린다. 그래서 주나라가 어느 쪽으로 도망갔죠? 그렇죠, 동쪽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무슨 주라고 부른다? 동주라고 하고, 이때부터 주나라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서 혼란스러운 무슨 시대?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죠? 그렇죠, 진나라의 시황제. 전국 시대, 전국의 7개의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통일했다가 15년 만에 멸망했죠. 그리고 누가 싸웠죠? 그렇죠,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다퉜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죠? 그렇죠? 한나라가 승리해서 한으로 이어진다. 근데 한나라는 한무제 이후에 갑자기 나라가 한번 바뀌죠. 그죠? 한나라 이후에 왕망이 그죠? 신을 세워서 개혁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개혁을 했죠. 너무 과격하게 개혁을 했죠. 토지 국유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망하고 다시 한으로 복귀하는데 뒤후자를 써서 뭘 한다? 그죠? 후한. 그러면 앞에 한은 앞 전자를 써서 뭘 한다? 그렇죠. 얘는 전한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후한 이후에 위초고 막 난리 났던 시기 있죠. 위진 무슨 시대? 그죠? 위진 남쪽으로 내려가네.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 왕조도 있던 위진 남북조 시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걸 통일한 게 그렇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나중에 당나라로 또 바뀌죠. 그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수나라, 당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짠, 바로 여기죠. 네, 1번 하고 일단 수의 중국 통일. 그리고 넘어가면 2번 하고 당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또 보셔야 돼요. 3번 하고 네, 문화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문화. 그러면 이쪽 소단원은 끝나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67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부지런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있죠? 수는 분열됐던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 그럼 이 분열됐던 시기를 우리 무슨 시기라죠?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그렇지, 위진 남북조 시대. 바로 지난 시간에 했죠? 보시면 요 시대, 요 시대를 말하죠. 위진 남북조 시대, 즉 후한이 멸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요 시대를 전부 다 통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 했고, 이걸 통일한 애가 바로 그렇지, 수나라다. 그래서 오늘 수로 가는 것이죠. 갑니다. 짠. 2명의 황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양제. 이 둘로 끝납니다. 둘로 끝나요. 근데 보시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를 좋아해. 시험 문제 내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해 놓을까요? 과거제 보이신가요? 과거제 별표해 주세요. 과거제.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는 과거제. 그리고 키워드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뒤를 이은 양제는 대운하가 중요합니다. 대운하. 자, 일단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의 중국 통일해서 일단 수나라 통일한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다 처음엔 똑같죠. 분열됐던 것을 한 나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토지와
군사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그리고 수 문제가 했었던 거죠. 수 문제는 뭘 했죠? 그죠? 관리를 뽑을 때 시험, 즉 본인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자,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운하. 아까 양제가 했었다 그랬는데 대운하 큰 연결한다. 물기를 크게 연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한 거죠. 자연적인 건 아니고. 왜 그랬냐? 이건 일단 한번 써볼게요. 화북지방. 지난 시간에 화북지방 배웠죠, 여러분? 황허강 근처를 우리가 화북지방이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양쯔강, 즉 창장강 아래, 강 아래는 강남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역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앞으로 가보면 여기 아래 이 지역이 강남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가 화북이죠. 근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보통 여기 황허강 근처에 화북땅에 살았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려오잖아요. 중국 한족 애들이. 중국 한족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지역을 열심히 개발을 했죠. 개발하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강남 지방이 경제적으로, 즉 돈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여기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북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나라의 터전이 북쪽입니다. 수나라가 어디 봐보세요. 여기 한번 올라볼까요? 여기 한번 잠깐 지어보면 수나라가 어디에서 바로 이어진지 보이세요? 보이죠? 여기죠. 북이 동이 서위 북제 북주 할 때 요렇게 이어지죠. 즉 수나라는 통일해놓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북쪽이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중심지는 북쪽이에요. 근데 사실상 돈은, 경제는 남쪽이 더 빵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경제를 위쪽으로, 남쪽에 있는 돈을 북쪽으로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판 게 뭐다? 바로 운하입니다. 여기 보세요. 남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녹색은 현재의 운하고요. 예전 스타일은 이렇게 다이렉트는 힘드니까 나눠서 공사를 해요. 근데 너무 공사를 힘들게 해서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했겠죠.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보시면 자, 중국의 큰 강들은 원래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죠? 바다 방향으로 요렇게 흘러갑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남쪽이 잘 살다 보니까 남쪽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북쪽으로 끌어올렸죠. 보세요. 수는 강남의 물자를 화북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대운하 건설로 남북의 물자 소통이 원활해지고 정치와 문화의 통합에도 도움을 주었다. 현재까지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나라 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잖아요. 우리 다 배웠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무슨 대첩? 그렇죠. 살수대첩 기억하시죠? 수나라 하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수나라와 고구려는 전쟁을 엄청 했는데 그때 생각나시죠? 살수대첩. 그래서 고구려가 살수대첩, 을지문덕 배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나라가 패배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자, 돈 이런 게 필요하죠. 즉 중국 아래 강남 지방에 있던 돈을 북쪽으로 끌어올려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구려도 침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구려 침략에도 이 대운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공사를 하면 백성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겠죠. 대규모 토목공사에 노동력이 자주 동원돼서 백성들은 불만을 샀다. 게다가 고구려 원정을 엄청 갔는데 다 실패했죠.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 고구려가 승리했죠. 수나라가 패배하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운하는 중요해요. 오케이? 과거제, 대운하. 자, 그리고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치러 갔었다 했죠? 우리 알렉산드로스 할 때 원정이라는 표현 배웠죠? 원. 정복할 정. 멀리 원정을 가긴 갔는데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게 고구려가 승리한 무슨 전투? 그죠? 엄청나게 큰 승리였죠. 살수대첩. 살수대첩 하면 누가 승리했어요? 그죠? 고구려가 승리했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장군 누구예요? 그죠? 을지문덕. 초등학교 수준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쇠퇴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연도는 절대 안 외우셔도 됩니다만 한번 봐볼까요? 수나라는 건국한 지 요만큼 멸망했다. 가로 열고 618년이라고 돼 있죠. 618년에 망했대요. 근데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짠. 수나라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하던 이연, 사람 이름이에요.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고조예요. 근데 당을 건국했대요. 몇 년에? 618년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중국사의 기본 패턴은 분열됐다, 통일됐다, 분열됐다, 통일됐다. 이거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바로 넘어가죠. 통일국가가 통일국가로 넘어가는 거.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거. 이건 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나라를 세웠던 애들이나 당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나 그 집안이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 집안이고 서로 사촌이거나 이모 조카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나라 간판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쓰셨죠? 당나라 갑니다. 당나라. 자, 일단 당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법률 할 때 법률 이렇게 률이라 하지만 률이 앞으로 오면 율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이걸 뭐라 하냐? 율령이랍니다. 율령. 령은 명령할 때 령이에요. 율령 체제, 즉 이렇게 하기로 한다 하고 정해 놓은 거죠. 법률로, 명령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걸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된 시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도 이렇게 나라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당나라 때 아주 정확하게 율령 체제가 아주 성립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나라하고 연관되는 게 있죠, 여러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들어봤죠, 여러분? 나당연합. 당나라는 당연히 당나라겠죠. 연합도 아시죠? 손을 잡는 거. 그럼 나는 뭘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죠? 신라죠, 신라. 이 신라의 라가 앞에 오니까 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당연합, 나당연합.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누구를 멸망시켰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백제 그리고 나중에는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게 7세기의 일인데요. 자, 당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나라. 당나라 하면 통치 체제 자체를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통치 체제를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무지하게 미쳤기 때문에 당나라는 통치 체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별표해 둘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나라 중앙 통치는 성의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3개의 성 써볼게요. 그리고 6개의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육부제. 제가 한번 볼게요. 짠, 여기 있죠? 황제가 있죠. 당연히 중요하죠, 황제. 그런데 그 밑에 성이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상서성이라 하는 성은 정책일, 집행, 실제로 발로 뛰는 성입니다. 그러면 밑에 발로 띄워줄 6개의 부서가 딸려 있어요.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여기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뭐라 한다? 3개의 성, 6개의 부, 삼성육부제. 각각의 성과 부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할 때 또 나오거든요. 고려나 발해나 조선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육부제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책 한번 봐볼게요. 짠, 바로 여기죠. 생각을 키워. 여기 별표해 주세요. 여기 전체 별표.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별표하셨습니까? 당나라 통치체제 정비.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처음에 기역을 보시면 자, 성인 남자에게 땅을 나눠준대요. 일정한 토지, 일정하게 균등하게 너도 이만큼, 나도 이만큼 일정한 토지. 이걸 무슨 제도로 하느냐? 써볼게요. 균등한 땅, 균전제랍니다.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즉, 이제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제가 로마 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자영농이 가장 중요한 나라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균전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땅을 줬으면 당연히 일한 대가로 그죠, 나라에 뭘 내야겠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이 하나 둘 셋 조용조랍니다. 얘는 조, 얘는 용, 얘는 조입니다. 앞에 조하고 뒤에 조는 한자가 다릅니다. 보시면 토지를 받은 농민은 조, 앞에 있는 조는 곡식이에요. 곡식, 얘는 곡식. 그리고 뒤에 있는 조는 옷감입니다. 지금 옷감을 들고 있죠. 그리고 용은 뭐냐면 노동할 때 노동력. 그러니까 일하는 겁니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조라고 합니다. 조용조. 덕분에 나라는 안정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중요해요. 조용조, 여기 균전제, 조용조 하나 더 있습니다. 부병제. 자, 지금 농민들의 자기들의 주된 직업은 뭐죠? 농민이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농한기는 뭐냐면 농사가 좀 한가한 시기입니다. 한가한 시기. 좀 약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 그때는 군사 훈련을 받아요. 전쟁이 나면 병사로 나가요. 즉,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뭐죠? 그죠? 원래 직업은 농민이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약간 뭐처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약간 부업처럼 병사로 일을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병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일이 아니고 부업처럼 부수적으로 이렇게 병사로 일하는 건 무슨 제라예요? 부병제라고 합니다. 부병제. 그럼 니은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다 병사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사전에 농민들 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즉, 한번 써볼까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이 앞에 토지도 마찬가지고, 예, 조용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일정하게, 예, 예측을 하고 일정하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써볼게요. 일정한 수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농민들은 그 수가 그만큼 있을 테니까 유지되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나라 하고 있죠? 그죠? 당나라 하고 있죠? 별표해 주세요. 당나라 이런 거 왜 했을까요? 그죠? 일단은 누구를 안정시켜요? 그죠? 기본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왜 안정시켜요? 근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농민한테서 국가의 돈이 나오죠. 즉, 농민을 안정시키고 나서는 거기에서 국가의 재정, 한마디로 돈. 근데 돈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도 해결하죠? 그리고 군사도 해결하죠. 그래서 군사력. 여기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었죠. 농민을 안정시키고 그 농민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 돈, 국가의 군사력, 병사 이런 것들도 다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균전제입니다. 만에 하나 균전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이 무너지겠죠. 같이 무너집니다. 1번 이 균전제가 무너지면 조용조, 부병조는 같이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삼성육부제 했고, 땅을 준다 무슨 제? 균전제. 농민에게 토지를 일정하게 배부한다 했죠? 그리고 그 토지를 기반으로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가죠. 조용조. 그리고 그 농민들이 병사 일을 부업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부병제. 요거 세 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해 주세요. 삼성육부제 그리고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다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당나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자,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균전제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균전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위기가 발생합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오는데 일단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탈라스 전투. 탈라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랑 싸웠냐면 이슬람하고 싸웁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여기 탈라스 보이시죠? 여기서 싸웠는데 보시면 당나라는 동쪽으로 진출하던 나라하고 결국 부딪히는데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슬람이 무슨 왕조? 별표해보세요. 아바스 왕조. 이슬람한테도 또 나옵니다. 자,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에서 충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고구려는 이미 망한 후에요. 그래서 고구려에 남아있던 사람, 그 사람인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져버렸어요. 당나라가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지면서 당나라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술이 이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슨 술? 그렇죠. 제지술 중요합니다. 이 당시 당나라 제조한다, 만든다, 뭐를? 그렇죠.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이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럽까지도 전파가 됐대요. 이 제지술 넘어가기 진짜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탈라스 전투라는 거죠. 당나라. 우리나라는 그때 뭐예요? 그죠? 발해하고 신라네요. 발해, 신라. 보이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 자, 한번 적어볼게요. 탈라스 전투. 이슬람의 그리고 제지술이 넘어간다. 그리고 정말 큰 사건이 터지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자, 위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 이미 나와 있죠?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면 점차 귀족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농민에게 줄 토지가 줄어들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소작농이라는 것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아니라 자기가 토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영농이 지금 망해가고 있죠. 이러면 나라가 되게 흔들린다고 지금 역사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로마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러네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당나라는 탈라스 전투에서, 탈라스 전투는 이슬람의 무슨 왕조? 저 아바스 왕조에 기억하세요. 아바스 왕조에서 패배해버렸죠. 당이 져버렸어. 게다가 무슨 난? 안사의 난 중요합니다. 별표. 안사의 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사, 안은 사람 이름이야. 안녹산 사사명입니다. 안녹산과 사사명. 당현종 시기는 그 유명한 양귀비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양귀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지방에 절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나라 국경이 넓다 보니 그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제 국경 지역에 특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즉 군사를 관할하는 관리를 절도사라고 했어요. 절도사. 여기 글이 설명에 나와 있죠? 자, 이거죠? 절도사. 변방 지방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직책으로 안사에 난 이후 주둔 지역의 군사 재정 행적을 장악했다. 근데 이 절도사들이 사실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군사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뭐다? 아주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은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진압을 해요. 안사의 난 때문에 당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닌데 겨우 진압하고 나서는 이전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못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나라 꼴은 뭐냐? 바로 이 균전제가 기반이 돼서 조영조와 부병제가 가능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안 됩니다. 이미 토지는 부족하고 옆에 즉 서쪽으로 가는 그런 세력들은 이미 쇠퇴해버렸죠. 탈라스 전투에 져버렸고 내부적으로는 안사의 난 때문에 아주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기 써있죠. 절도사의 권한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왜? 중앙에 힘이 없으니까 지방을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중앙까지 이 힘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죽겠고 지방은 지방대로 설쳐되는 아주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뭐 황소의 난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도. 네,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결국 황소의 난을 진압한 것도 다른 절도사예요. 근데 결국에는 절도사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거 했네요.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무슨 난? 그치, 일단 써볼게요. 안사의 난. 안하고 여기다 찍기도 해요.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거든요. 안사의 난. 사람 이름이라 했죠?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후에는 더 엉망진창이 되고 절도사는 갈수록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중앙은 이걸 컨트롤하거나 제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아주 고생을 하게 되겠죠. 절도사 권한이 강해짐.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자, 문화가 좀 남았죠? 문화. 근데 당나라 문화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당삼체별표. 실제로 보시면 이거 꽤 커요. 꽤 크고 상당히 이쁩니다. 한번 봐보세요. 당나라에 제작된 대표적인 도자기로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사용했다. 이 색깔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일단 당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뭘 타고 있죠? 낙타 타고 있죠. 낙타. 그러니까 당나라는 땅도 넓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별표. 대외적으로 개방. 약간 페르시아 느낌이죠.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펴서 동아시아 당연하고 서쪽 지역의 나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 똑같죠. 페르시아도 국제적인 문화였죠. 자, 그래서 다른 종교도 엄청 많습니다. 수도 안에는 여러 나라의 유학생, 승려들 조로아스터교 배웠어요. 경교, 네스토리우스교는 뭐냐면 크리스트교의 일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결론이 나요. 이게 그런 게 있었고 마니교는 또 뭐냐면 조로아스터교를 비난하면서 등장했던 게 또 마니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앞으로 배울 거고요. 다양한 종교가 막 팍팍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개방정책 그리고 다양한 종교 그리고 화려한 당삼체 페르시아부터 들어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종교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현장 스님 여러분 그 서유기 아시죠? 그 손오공 나오고 저팔계 나오고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때 삼장법사의 모델이 바로 현장 스님이십니다. 여기 있죠? 어디 보자. 그러면은 귀족적인 거. 당나라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문화 생활을 아주 풍족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유명한 이제 시인이 이백, 두보, 시인이에요, 시인. 이것도 좀 어렵죠. 유학은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그죠? 한나라 때 이래 한나라 때 훈고학이 나왔잖아요. 훈고학은 훈은 뜻이라는 소리죠. 뜻. 고는 옛 글자 고라 했죠. 즉 옛날 글자 대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학문이라 했죠. 이거를 집대성해서 책으로 만든 게 오경정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오경정이는 당나라 거예요. 당나라. 오경정이는 당나라 것이다. 자, 봅시다. 당나라의 문화 기본적으로 엄청 세련된 귀족적. 자, 좀 사치도 있고 좀 그렇죠. 화려하고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다. 그리고 유행했던 도자기 뭐다? 당삼채. 중요하죠. 종교가 많이 들어오고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다양한 종교, 특히 어떤 나라 문화가 유행했다고? 페르시아 문화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서쪽 지역에서 왔던 페르시아 문화가 인기가 많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실까요, 여러분? 당나라 문화 잘 봐두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